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영생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그 판단 시에 과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그 기산일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들은 2016년 9월 29일 이제 종전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고 1년 뒤죠. 2017년 9월 29일 대체 취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 2019년 5월 28일 처분청에 종전주택에 대한 청구인들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그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년 9월 25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대체주택의 그 취득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2019년 11월 10일 청구인들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을 하고 원래 2020년 1월 5일에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2020년 3월 14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민법의 초일 불산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였고, 이후에도 다수의 심판례와 질의회신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판례와 이에 기초하여 나온 수많은 심판례 및 질의회신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국세청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체주택을 계약을 하고 그 취득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기간이 산정에 관한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이라든가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은 법령 해석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후 보완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추가주택 구입시점의 그 종전주택 구입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라는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점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해석 변경 이후에 다시 충족시킬 수가 없는 요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 시점에 비과세 요건이 결정되는 특이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 해석의 변경 이후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면 이는 명백히 납세자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 시점에 대해 유예를 주는 것은 과거 과세관청의 입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이러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개정된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들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 해석 변경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모든 개정 사항은 대책일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을 하며 그 거래분이라는 것은 잔금일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과세관청에서도 부동산 거래인 경우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이를 취득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단순 변경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은 가까이 유지되어 온 과세관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이 아닌 갑자기 불리하게 변경된 이런 법령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 해석 변경일은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잔금 지급일이 10일 이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는 계약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약일 이후부터 잔금일까지 그 매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요.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제 적용되는 법 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인 바 이 규정들 어디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조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세법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당의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일 계산 시에 초일을 불산입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입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의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처분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 표명을 시정을 하여 장래를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당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 관련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종전주택 양도일은 2019년 3월 29일이고 국세청의 해석 변경일은 그 훨씬 이전인 2017년 9월 19일이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심리 및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쟁점은 변경된 지리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비과세 규정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과연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요.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사무에서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면서 가와 나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서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1항에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9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만일 조정 대상 지역 만일 이제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이제 하거나 신규 주택 취득하기 매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입니다. 이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령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즉 비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과목 및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제 예외 규정이죠.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과목에 따라 협매수되거나 시용되는 경우로서 이때 해당 잔존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해당하는 그 잔존주택이라든가 그 잔존 부수토지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 또는 이의 그 수용에 포함되는 것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의 그 계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항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제 성립할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 이제 5항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 징수, 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적용할 때는 그 세법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요.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이때는 초일을 산입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이제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년 9월 29일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였고 이후 2017년 정확히 1년이죠. 이제 초일을 이제 불산입하게 되면 이제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2017년 9월 29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보시면 계약은 2017년 7월 22일에 했고 중도금은 이제 17년 8월 10일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9월 29일에 잔금 지불했네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29일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위 규정에 대한 그 기간 계산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다가 2017년 우리 앞서 살펴봤죠. 2017년 9월 19일에는 그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초일을 이제 산입을 하다가요. 이제 2017년 9월 19일부터는 이제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 역사입니다. 역사 한번 보시죠. 서면 4팀 1884 2006년 6월 22일 등에 의하면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초일을 이때는 산입을 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 정하는 1초일 불산입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요 2017년 9월 19일에 이제 새로운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서면 2017 법령 해석 재산 785 규정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그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017년 9월 19일부터는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기간 산정에 있어 민법의 초일 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그렇죠? 보유기간을 산정한 때 대법원 판례와 이에 기초하여 나온 수많은 심판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대체주택을 이제 계약을 하고 취득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기간 산정에 관한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야 되고요. 국세기본법 제4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법 또한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6년 9월 29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그렇죠. 초일을 산입을 하지 않으니까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29일 2017년 9월 30일이었으면 됐는데 2017년 9월 29일이기 때문에 초일을 불산입했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뀐 그 얘기에 의하면 바뀐 그 법령 아까 해석이 있었잖아요. 2017년 이제 보시면은 이제 9월 19일에 이제 변경된 그 법령 해석이 대체 취득한 날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신의성실 원칙이라든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 표명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신의선실 원칙이라든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 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상에서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우리가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그 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과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제 기존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때 과연 그 기간 계산을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과연 초의를 우리는 이제 민법 157조에 의해서 초의를 산입해야 되는지 초의를 불산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외 상황으로 봐서 세법 해석에 의해서 초의를 산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다툼에 대한 그 논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이제 9월 19일부터는 이제 바뀌었죠. 법령 해석이. 그래가지고 이제 초의를 민법 제 157조에 의해서 기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이라든가 일주, 월, 연으로 이렇게 기간을 산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초의를 불산입한다라는 민법 규정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세상에 믿을 하나 없다라 그 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딱 하루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보시면은 2016년 9월 19일에 이제 종전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이제 공동 명의로 하다가 딱 1년. 진짜 조금 이 청구인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 이게 좀 보수적으로 하시지. 왜 대체주택을 이때 취득을 하냐고요. 좀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한 며칠 더 플러스해서 덤으로 쓰시지. 그래서 한 2017년 10월 초라든가 이렇게 해서 취득을 하시지. 안전판이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진짜 정말 이런 싸움 많거든요. 이게 하루 갖고 정말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세상에 믿을 하나 없고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청구인들이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그 뭐 국세청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국세청 뭐 해석 사항 등을 갖고 이제 이 청구인들은 이렇게 해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했고 종전주택을 양도를 했던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변경된 그 법령 해석 사항을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참 이분들 참 많이 억울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요. 혹시나 이런 규정 적용받으시려고 그러시면은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안정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무조건 여유기간 더 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언제 어떤 게 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요. 안정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1년 이상이 지난 후 1년 플러스 뭐 3일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그 안전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하루인데 딱 하루 갖고 정말 이렇게 과세냐 비과세냐 이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고가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세금을 토해내셔야 됐었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그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과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민법 제157조에 의해서 초의를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안전판을 세워두시고 여러분은 세법을 적용을 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을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